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여름의 초입이라 산과 들에 초목이 무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자연의 대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사주 명리학에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담당하는 기운이 바로 토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토기운을 더 세밀하게 나눈 것이 12지지에서는 진, 술, 충, 미가 됩니다. 오늘은 토기운, 즉 진술충미의 기본 개념부터 활용 방법, 그리고 대운에서 이러한 지지를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중반부에서는 진술충미가 재물 창고로 작용하는 재고기인의 역할과 시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진술충미는 12지지의 작용력 중 매우 난해하고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한 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흐름에서 커다란 변화, 이른바 인생의 변곡점, 터닝포인트 같은 사건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토가 아니므로 오늘 이 내용이 진술충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나무와 농작물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걸까요? 왜 물은 땅 위에서 흐르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왜 바다가 아닌 땅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걸까요?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오행상 토는 모든 만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과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토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기운입니다. 사주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 토는 안정감, 신뢰감, 조화로운 중재자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토기운은 모든 만물이 죽게 되면 땅속으로 돌아가고 다시 재탄생시키는 생장과 소멸을 담당하는 새로운 시작과 마무리를 의미하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사주에 토기운이 부족한 구조는 안정감, 신뢰감, 마무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토기운이 많으면 빠른 시대의 변화에 무감각해질 수 있고 조화로운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다소 고집과 독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가진 토기운은 누구나 1년에 각 계절마다 4번을 만나게 되고 가깝게는 3년에 1번, 대운에서는 각 개인의 사주 구조상 20년 혹은 30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지지에서는 진, 술, 충미로 표현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술, 충미는 변화, 변동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탄생 이전에는 무언가는 몰락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지에 진술, 충미가 있다는 것은 내 가문이 한 번의 세락이 있었고 본인이 다시 한번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진술충미는 계절의 전환점을 담당합니다. 봄을 소멸하고 여름을 열어주는 봄의 진토, 여름을 소멸하고 가을을 열어주는 여름의 미토, 가을을 소멸하고 겨울을 열어주는 가을의 술토, 겨울을 소멸하고 봄을 열어주는 겨울의 축토. 이렇게 대자연은 진술충미의 작용에 의해 과거의 계절을 닫고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주 해석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큰 틀에서는 변화 변동의 구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절의 전환점이니까요. 과거의 모습을 닫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변화 변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과거의 화려한 시절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휴식과 세락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그동안 내가 침체되고 힘든 세월을 보내왔다면 이제는 재충전과 재건을 통해 성장과 발전의 변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화개살이라는 신살이 왜 진술충미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개살이 무엇인가요? 화려함을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화려한 시절을 뒤로 하고 물러나서 재충전을 하는 시기이고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새롭게 재구성, 재생, 재건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계절을 덮고
새로운 계절을 열어준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새로 재정비해서 재탄생시키려는 운동성과 궤도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퇴직, 이직, 이사, 이런 주거지의 변동, 이런 크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술충미는 계절을 열고 닫으면서 대자연의 생명을 키우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에는 무시무시한 압력이 가해진 개강살, 백호살이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삶의 변화량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못 나가게 되고, 못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기회가 머무는 것도 이러한 진술충미가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진술충미를 만나게 되면 이러한 변화 변동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진술충미 대운은 누구나 30년마다 계절이 바뀌는 전목대운입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인생의 큰 전환점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결혼이나 이혼, 취직, 퇴직, 직장인에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도시 생활을 해왔다가 갑자기 기농 생활을 한다든지, 국내에 거주하다가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지, 이렇게 삶의 터전에 커다란 변화를 동반합니다. 진술충미 대운은 차량의 에어백, 브레이크, 스프링과 같은 연결고리, 조종자 역할을 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잠시 속도를 줄이고 새로운 관문으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인터체인지는 병목 형상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속력을 내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천천히 운전해야 합니다.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너무 폼 잡고 설치면 장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처럼 반복되는 생활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것을 크게 확장하는 것은 장애가 따르게 됩니다. 화개살과 천살이 머무는 곳이고 설사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개강과 백호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어느 한쪽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기운은 덮고 또 하나의 기운을 열게 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감명을 할 때 주의 있게 보는 것이 있는데요. 진술충미 대운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주의 깊게 봅니다. 이때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체성의 혼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잘 버텨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진술충미 대운 초반과 후반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집안일이나 회사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매사가 얽히고 설키고 꼬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체되거나 미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조급증이 생겨서 성급해지고 마음이 불안정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방해자, 사기꾼 등 탁한 기운과 인연이 되어 구설,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운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진술충미 대운은 초반과 후반에 상당히 번잡하고 답답함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계절이 안착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속도를 내지 말라고 하고 후반에서는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술충미는 하나의 순위랑 기운보다는 다양성과 복합성, 이중성을 띠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다재다능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삶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능력으로 작용됩니다. 자, 오, 묘, 유는 한길 가는 인생이죠. 한 우물을 파서 성공하는 인자라면 인, 신, 사에는 부전공을 살려 성공하는 인자입니다. 진술, 충미는 어떤 인자일까요? 이것저것, 콩 아니면 팥으로, 팥이 안 되면 다시 콩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복합성, 이중성, 재생산을 나타나는 인자로 성공하게 됩니다. 진은 인묘가 와서 놀자고 하면 목으로 놀다가
신자가 와서 놀자고 하면 수로 노는 것입니다. 술은 신유가 와서 놀자고 하면 나도 금이야 하고 하다가 인오가 와서 놀자고 하면 아 맞다 나는 화였지 라고 합니다. 축은 해자가 와서 놀자고 하면 알았어 하다가 사유가 놀자고 하면 아 나는 금이다 하고 미도 사오가 와서 놀자고 하면 화로 놀다가 해묘가 놀자고 하면 목으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술충미는 변화되고 변색되는 기운이 있다 보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진월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온갖 사물들이 다 튀어나오는 계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 벌레, 동물 할 것 없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진은 종합성, 다양성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사주에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물건이 아니라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게 됩니다. 음식점을 하더라도 전문점이 아니라 다양한 메뉴를 파는 음식점이 되겠죠. 일본에서는 백인샵 같은 가게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미월은 어떤가요? 양들이 몰려다닙니다. 이 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졸음이 와서 일의 능률이 떨어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을 합니다. 커피 마실 때 335 몰려다니죠. 회의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술은 어떤가요? 오전의 옷과 지금의 옷이 다르다는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낮과 밤의 일이 서로 다른 상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거나 낮에는 주어, 밤에는 부업처럼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진술충미 운이 대운에서 올 때도 이중적인 복합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모습에 변색,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일지에 진술충미가 있는 사주구조도 배우자의 모습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명일주가 임진일주라면 평소에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관성이 신자가 와서 놀자고 하면 수로 변색하게 되는데 친구 같은 배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명 정미일주라면 평소 내가 먹이고 기르고 해야 하는 배우자가 해묘가 와서 목으로 변색을 하니 잔소리가 많아지는 어머니 같은 배우자의 모습으로 변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술충미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 이중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사주 원국 혹은 대운에서 진술충미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 위에 부업으로 뭔가를 배우고 하게 되는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진술충미는 계절을 열고 닫고 생명을 키우고 죽이기도 하니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운송작용을 입고작용, 계고작용이라고 하는데 진은 수를 조율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고 술은 화를 조율하는 능력, 축은 금을 조율하는 능력, 미는 목을 조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운을 닫고 열고 하고 이러한 조절하는 이유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기 위한 토만이 할 수 있고 토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토가 있는 분들은 재주가 많습니다. 돈 모으는 재주, 사람을 살리는 재주, 사람을 가르치는 재주, 주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재주, 사람을 편안하게 쉬게 하게 하는 이런 재주, 혹은 땅을 개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재주 등 정말 다양하고 이러한 재주들이 결국 직업적 전문성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충미는 기운을 저장하는 입고작용과 저장된 기운을 꺼내야 쓸 수 있는 계고작용으로 나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술충미 기능과 역할의 가장 큰 핵심이고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창고를 열고 닫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토 창고에는 임수와 신금이 입고되고 술토 창고에는 을목, 병화, 무토가 입고되고 축토 창고에는 경금, 기토, 정화가 입고되고 미토 창고에는 계수와 간목이 입고됩니다. 가령 내가 금일간인데 대운에서 미대운을 만났다고 한다면 돈 되는 천을기 문서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개발도 안 돼. 내 돈만 묶여있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고작용이라고 합니다. 미토라는 창고에 간목 재성을 계속 저장만 한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들어간 재성이 좀처럼 나올 생각을 안 해서 돈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투자만 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운에서 축토가 와서 축미층 작용으로 미토 안에 저장된 목을 꺼내야 쓸 수 있는 것이 개고작용입니다. 입고된 기운은 충을 통해 그동안 저장된 목 재성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열쇠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결국 입고의 아픔을 해소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즉 충이 있는 팔자가 입고 작용의 부정적인 모습이 좀 적게 나타나고, 열쇠가 없는 팔자는 진술충미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충이라는 운성작용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충미를 가진 사주팔자는 충이 열쇠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이 한 끗 차이가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원국에 열쇠가 없다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기다려야 하며, 그것도 안 된다면 야멸차게 무섭게 진술충미의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입고작용은 육신의 기능 정지 및 상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신이 입고된다면 건강에 주의하고 자녀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든지, 의식주의 확장이나 활동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성이면 공부나 학업에 모친에 대한 근심 걱정이 나타나게 되고, 재성이면 부친이나 남명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근심 걱정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기능이 활발하게 쓰이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술충미의 입고작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작용합니다. 가령 나에게 흉신으로 작용하는 십신이 있었다면 그 흉신을 입고시켜주는 진, 술, 충미, 생을 만나게 되면 왠지 내가 그 사람만 만나게 되면 기세가 숙연해지고 화가 참아지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임일간이 진생을 만나면 기가 숙여지게 됩니다. 진은 술을 입고하기 때문이죠. 정일간이 축생을 만나면 커피도 내가 사고 밥도 내가 사고 다음번에는 꼭 얻어먹어야지 하면서도 또 만나면 결국 내가 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축에는 금, 재성이 입고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내 사주에 지독한 편간이 있거나 지독한 흉신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입고시켜주는 진술, 충미, 생이나 상대방 일지에 진술, 충미가 있다면 나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좋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을 입고시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고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고기인이 있으면 부자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큰 돈을 만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제고기인은 고법에서 언급하는 일주가 따로 있습니다. 갑진,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신미, 임술일주를 말하는데, 저는 제고기인을 다르게 봅니다. 이 부분은 제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고기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파마다 신사를 다루는 책마다 언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고기인을 보는데요. 갑을목은 수리 제고기인, 병정화는 축이 제고기인, 무기토는 진이 제고기인, 경신금은 미가 제고기인, 인계수는 수리 제고기인. 왜 이렇게 보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갑을은 수리 제고기인인데 이것이 진이 와서 충을 하게 되면 사오미, 재를 생하는 식상이 열리게 됩니다. 병정은 축이 제고기인인데 이것은 미가 와서 충을 하게 되면 다음 계절인 신유술 재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무기토는 진이 제고기인데 이것은 술이 와서 충을 하게 되면 다음 계절인 해자축, 재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경신금은
미가 제고기인인데 축이 와서 충을 하게 되면 임묘진이 열리게 되고, 임계수는 수리 제고기인인데 진이 와서 충을 하게 되면 사오미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주 원국에 제고기인이 있다면 보통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수성가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섬, 빈, 후, 부, 팔자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돈을 잘 숨겨두어 크게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 자린고비가 많더라고요. 제가 감명을 해보면 자린고비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명이라면 배우자의 건강, 불안이나 배우자의 덕이 불리한 사항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는 재를 입고시키는 작용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면서 반드시 재물로 인해 큰 시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남명이라면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 빈, 후부하는 팔자가 많다라고 말한 것은 제고기인을 가진 사람들이 초년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잘 사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처음부터 부자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경우로 중년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루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재물창고에 처음부터 재물이 쌓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고난 부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다가 충운이 올 때 매우 요긴한 재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원국에 진술충미가 있다는 것은 인덕과 물질적 혜택이 한때는 몰락하는 가정도 있다는 의미이며, 충하여 개고운이 올 때 한 번에 크게 보상받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화일간이 축토, 제고기인을 가지고 있는데 세운에서 미토를 만나게 되면 제고를 열어주는 기회를 얻으면서 충의 작용처럼 극적인 형태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재수도 되기도 하고 의외의 기회를 통해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방법으로 제고기인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묘일주가 세운, 대운에서 미토가 오니까 제고기인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원국에 제고기인이 있는 것이지 운에서 오는 것은 그냥 입고운입니다. 이것은 제고기인이라 하지 않고 미가 정제갑을 입고시킨다고 보아 금전의 소모나 지출을 의미하며 현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 자체가 제고기인이라면 본인이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제고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배우자의 덕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를 재물창고로 잘 활용하는 것도 제고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제고기인은 삶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운성입니다. 초반에는 제고가 아닌 재물의 입고 현상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든 아니든 한 번은 금전적 고통을 겪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충미는 닫고 여는 능력을 가진 기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다루었듯 이 독특한 기운들을 잘 활용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주 원국에 있다면 그 장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운에서 만난다면 잘 대응해서 인생의 변환점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주인 도쿄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